지역 변수에 이어서 전역 변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데이터 영역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특정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변수를 가리켜서 전역 변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특정 영역이라는 거, 우리 영역을 표현할 때 중괄호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라든지 또는 if나 반복문의 이 범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함수 밖에 있는 변수, 얘를 전역 변수라고 하고 데이터 영역에 할당이 될 거다. 전역 변수는 모든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모든 접근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함수, 지역 변수는 그 함수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했는데 전역 변수는 함수 밖에 선언됨으로써 모든 함수들에서 직접 접근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함수나 다른 파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작은 프로그램일 때는 장점일 수도 있으나 이제 규모가 커지면 이 아주 큰 단점이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단점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데이터 영역이 할당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그때 데이터 영역에서 삭제가 된대. 그러니까 시작하면 올라갔다가 종료가 되면 그때서야 사라진다. 앞에 지역 변수하고는 딱 구분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전역 변수는 초기화하지 않으면 0으로 자동으로 초기화가 된대요. 그래서 전역 변수의 초기화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처럼 코드와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 표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는 이와 같이 함수 밖에 number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int number에서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function a 같은 경우는 밖에 있는 안에서 number를 생성 안 했으니까 이건 누구다? 밖에 있는 이 변수, 전역 변수를 function a에서 불러서 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unction b에서는 안에서 int number는 10이라고 해서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밖에 있는 넘버는 숨겨지고 이 펑션 B에서는 이 넘버를 쓰면 이걸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역 변수를. 그리고 넘버 플러스 플러스에도 이 값이 증가가 되는. 자, 이 차이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메인 함수에서 우리가 프린트 이제 할 건데 이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됐다. 런 실행이 되면 그러면 이번에는 자, 코드 영역까지 살펴보면 코드 영역에 여기에 있는 코드들 메인이라든지 펑션 A, 펑션 B 이런 것들이 코드 영역에 먼저 올라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코드 영역을 먼저 실행을 하려고 딱 살피면서 전역 변수 없니라고 살펴보니까 전역 변수가 하나 존재를 해요. 그러면 먼저 이걸 데이터 영역에 이렇게 만들어서 0 초기 값으로 지정 안 해줬으니까 0으로 초기화를 해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아직 메인 함수는 호출되기 전이에요. 메인 함수는 호출되기 전이니까 스택 영역에는 아직 변수나 사용되는 게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프린트 1번 실행을 하면 넘버의 값을 출력을 하래요. 근데 안에는 만들어진 넘버가 없으니까 이 넘버는 누구겠어요? 전역 변수에 있는 이거겠죠.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사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출력을 했더니 자, 처음에 넘버는 0이야 라고 나타났어. 자, 다음 펑션 2를 호출을 하니까 펑션 A를 호출을 했어. 펑션 A를 호출을 했더니 여기 안에서도 보이드고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펑션 2에 대한 이제 공간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서는 변수는 없으니까 특별히 만들어진 건 없어. 만들어진 건 없고 넘버 플러스 플러스 했으니까 여기서 이 전역 변수를 플러스 플러스 하래. 그러니까 얘가 증가가 돼서 1이 된 거야. 1. 자, 펑션 2에서 1 증가시켰고 그래서 안에서 넘버를 출력을 했더니 얼마? 1이 증가된 1이 됐죠. 그리고 펑션 2가 끝났어. 빠져나오고 나서 그리고 2번 출력을 했더니
여기서 바꿔놨으니까 얘도 1이 되겠죠. 1. 자, 그 다음 펑션 b를 한번 살펴보면 펑션 b는 호출을 했더니 여기에 넘버라는 변수가 하나 지역 변수로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값이 10이 저장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넘버와 여기에 있는 넘버는 완전히 다른 애죠. 이거는 전역 변수의 넘버, 이거는 펑션 b 안에 있는 펑션 b 함수 안에 있는 넘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내부에서는 사용을 하면 여기 게 다 변화된다고 했으니까 11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출력을 했더니 b에서는 넘버가 11로 출력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내고 나오면 이 함수가 종료가 되면 이제 요 밑으로 포인트가 가리키면서, 자, 다음에 넘버 3에서 넘버를 출력하니까 이제 얘는 없는 거고 누구 밖에 있는 여기에 있는 넘버를 사용하겠죠. 그랬더니 넘버는 1이야 라고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역 변수, 얘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딱 생겼다가 언제 끝나? 이제 리턴 제로 하고서 이게 끝나면 얘가 이제 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이 가상 프로세스 메인 프로그램이 끝났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에 대한 가상 메모리 자체가 사라지면서 전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 이와 같이 전역 변수가 사용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된대요. 자, 전역 변수. 자, 다음 정적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정적 변수. 자, 지역 변수나 전역 변수 앞에다가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인 변수를 가리켜서 정적 변수라고 한대요. 그래서 얘는 스태틱이 붙으면 데이터 영역에 할당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정적 지역 변수, 정적 전역 변수 이것들을 다 묶어서 그냥 정적 변수라고 일단은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스태틱이 붙으면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면, 정적 변수는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데이터 영역에 할당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그때 데이터 영역에서 삭제된다. 그리고 초기화하지 않으면 0으로 초기화된다. 이건 누구랑 같아? 전역 변수와 특징이 동일하대요. 이 정적 변수로 만들면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전역 변수야 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 자, 근데 똑같은 걸 또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근데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자, 정적 변수 다른 특징은 동일 지역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함수 내에 선언이 되어 있으면 동일 함수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져서 전역 변수의 단점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대요. 전역 변수의 단점이 이런 거였거든요. 내가 전역 변수 A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 함수 1에서도 얘를 불러서 사용을 할 수 있고 함수 2에서도 얘를 불러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막 불러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함수 A는 이제 한 사람이 안 만들고 여러 사람이 만들게 되면 이 함수 A를 이제 A라는 소문자 A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A라는 값을 이제 자기만 바꿀 수 있는 줄 착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함수 3을 B라는 사람이 만들면서 A라는 변수가 내가 의도했던 변수가 있네 하면서 이 사람도 얘를 수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서로 엉뚱한 값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래도 특정한 값을 계속 유지하는 어떤 변수가 필요해.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정적 변수를 이용하면 해당 함수 내에서만 계속 유지는 되지만 해당 함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거 전에 이 부분 얘기 안 했네. 자, 함수 안에서 정적 변수를 만들면 그 함수 내로 범위가 제한되는데 함수 밖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에다가
정적 변수 스태틱이라고 붙여버리면 이거는 해당 파일로 접근 영역이 제한이 된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전에는 이제 함수라고 했는데 이걸 파일 A, 파일 B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C 파일 하나로만 말고 여러 개의 파일로 분할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변수를 다른 파일에다가 만들어 놓은 걸 이제 extern이라는 걸 이용하면 다른 파일에서 불러서 쓸 수도 있어요. 전역 변수로 만들면. 그러면 이제 그 전역 변수를 static이라고 붙여버리면 그 붙여진 파일에서만 쓸 수 있지 다른 파일에서는 그 변수를 불러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 해당 파일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정적 변수의 특징을 이걸로 살펴보면 자, 정적 변수에 지금 펑션 A가 있고 펑션 A 안에 static int fcoun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호출하면 fcnt는 얼마인지 출력해주고 fcnt를 하나씩 증가해주게끔 이렇게 해서 이 함수가 호출된 횟수를 카운팅을 하게끔 해놨네요. 그리고 메인 함수가 해서 5번 반복하면서 펑션 A를 호출하게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 여기에 있는 코드가 일단 코드 영역에 준비가 되어서 코드 영역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전역 변수 없나라고 살펴보면서 스태틱 변수도 없나라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기본서 얘기할 때는 이런 메모리 관련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이 펑션 A가 제일 처음 호출이 될 때 그럴 때 이 스태틱 변수가 0으로 초기화가 되고 그 다음부터 얘는 사라져서 이제 두 번째부터는 실행을 안 할 거다. 이런 형태로 일단은 제일 처음에 한 번만 초기화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호출이 안 되고 그냥 계속 값이 유지된다. 이와 같은 형태로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왜?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 아직 들어가기 전 처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확한 의미로 살펴보면 이것도 앞에 전역 변수와 마찬가지로 시작하고 나면 코드 영역에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전역 변수 없나 스태틱 변수 없나 살펴보니까 이 함수 안에 스태틱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fcnt를 데이터 영역에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이거는 누구? 펑션 A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놓고서 이 코드에서는 이제 이 함수에서는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 자, 여기에 이제 i 변수가 처음에 0으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서 이제 i가 반복을 하면서 처음에 펑션 호출하면 펑션 함수에서 자, 여기에 fcnt는 이미 여기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만들고 함수에서 fcnt는 얼마인지 출력을 해주니까 처음에 0이죠. 0.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fcnt를 1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함수가 한번 호출이 끝났고 그런데 얘는 데이터 영역에 있기 때문에 안 사라진다고 했죠. 안 사라지고 1이라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자, 그럼 그 다음에 나갔다가 다시 또 함수가 호출이 되면 여기 펑션 A가 호출이 되면 이제 i는 지금 1 그럼 호출되고 fcnt를 출력하니까 1이란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증가시키니까 얘가 이제 2가 되고 그럼 끝내고 나오면 계속 이 값이 유지가 되니까 부를 때마다 2, 3, 4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10까지 반복한다면 0, 1, 2, 3, 4, 5, 6, 7, 8, 9까지 가겠죠.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 변수도 데이터 영역에 할당이 되어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그림과 같이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역 변수, 스태틱 변수까지 한번 살펴봤고 마지막 남은 게 이 레지스트 변수인데 사실 이거는 크게 당장 활용성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타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레지스터에서는 우리 CPU 내에 존재하는 메모리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빠르다라고 했고, 근데 우리가 변수 선언할 때 레지스터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가 int a라고 선언할 변수를 선언할 건데, 여기 앞에다가 레지스터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붙여주면, 그러면 이렇게 되네. CPU의 이 변수는 CPU의 레지스터에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컴파일러한테 표현을 한 거야. 희망한다고. 무조건 이렇게 실행돼. 이게 아니라 나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근데 희망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얘는 컴파일러가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넣어주는 건데 대부분은 불가능해. 대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필요할 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건데, 보통은 우리가 아무데나 요청한다고 되는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거.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 이 정도의 키워드가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전역 변수, 스태틱 변수, 그 다음에 레지스트까지 한번 정리를 마쳐봤어요. 이제 우리 본격 포인터 공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런 얘기 쭉 한 게, 이제 포인터 할 때 이제 힘 영역은 아직 안 다뤘는데, 힘 영역 다루면서 서로 간의 영역의 차이들에 따라서 표현도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베이스가 좀 더 탄탄해지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